우리 그 백종원 대표가 자문을 구하는 수산물 전문가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정보 커뮤니티 입질의 추억의 운영자입니다. 김지민, 예, 우리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수산물 정보 커뮤니티인데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 입질의 추억. 이거 좀 약간 뭔가 서늘합니다, 제목이. 제가 원래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낚시하면은 입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죠, 있어요. 요게 이제 운영한 지 한 얼마나 되신 겁니까? 지금 정확히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예. 주로 어떤 콘텐츠를 좀 다루나요? 처음에는 이제 소소하게 취미로 낚시를 했던 이야기를 공유한 것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산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져서 수산물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왜냐하면은 낚시를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 제가 낳고 싶은 어종을 공부를 하게 돼요. 생태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한 10번 나가서 9번은 꽝을 치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 물고기라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 맞아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니 이거 백종원 대표님이 이게 자문을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평소 워낙 이제 식재료에 대해서 이제 해박하신 분이긴 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때 한 번씩 검색을 하다가 처음엔 제 글을 이제 보게 됐고 이후로는 수산물이 궁금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전화를 하시는구나. 예. 이전 실치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실치하고 정확하게 하면 실치하고 뱅어하고 이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되게 이 업계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입질의 추억이라고 그 실치하고 뱅어 있잖아요. 뱅어포 할 때 뱅어. 다른 거 맞죠? 확실히. 아 원래 달랐어요. 아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봐 전문가죠. 달랐구나. 이 뱅어가 7시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먹었던 뱅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멸종됐습니다. 뱅어 없다고요? 와, 그럼 수산물은 거의 다 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표님이. 수산물을 전부 알지 못하죠. 인간이 바닷속을 전부 알지 못하듯이 야, 철학적으로 그러네. 감성이 좀 있으신데. 예. 아니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인 관련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아 그럼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다가요? 사실은 그때쯤에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찍은 사진과 글을 공유해서 그것으로 만약에 생활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직장 생활을 과감히 그만두고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아 그 직장 그만두신 거예요? 하필 또 저희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정리해고 당해서 같이 이제 백수백조 부부가 된 거죠. 아니 근데 그때 갑자기 뭐 지금이야 잘 되셨지만 정리해고를 당하신 상황인데 좀 걱정 안 되셨습니까? 그게 제가 나중에 그만두고요. 먼저 그만둬서 제가 해고 당할 줄 모르고 맞다. 아 그 당시에는 아 내가 해고 당할 줄 모르고 그래 해라. 아 그런데 덜컥 그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아 그러셨구나. 좀 본격적으로 수산물 토크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궁금한 게 있거든요. 해산물과 수산물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해산물이 바다 해자잖아요. 네.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수산물은 강을 포함한 모든 게 수산물. 맞아요. 아하. 그러면 해산물 위에가 수산물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 해산물은 왠지 조개 뭐 이런 게 맞아요, 해산물이고 맞아요. 새우 뭐 수산물은 물고기가 수산물이야. 맞아요. 아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뭐예요? 지금철에 뭘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 지금 요맘때쯤 제일 맛있는 건 뭡니까? 이것도 동서남의 제주도 네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곧 11월 찬바람이 부는 시기잖아요. 서해 같은 경우는 꽃게하고 낙지. 낙지요? 제가 어저께 꽃게하고 낙지를 먹었어요. 정말요? 꽃게 찌개를 끓여서 먹었는데 달아. 꽃게가 달아요. 낙지가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삼치까지. 아, 삼치, 제가 삼치 정말 저는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삼치회 좋아합니다. 회요. 회는 못 먹어봤는데. 살짝 얼려가서 이게 두툼하게 썰어주거든요. 그 김에다가 싸 먹으면 김이랑 해가지고 뭐, 어우, 왜 어디 아파요? 아니, 배 맞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기야 배 맞았어? 저는 삼치 구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구이랑은 완전 달라요, 또. 당연히 다르게. 아니 당연히 다르겠죠. 회하고 구이하고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자기야. 근데 삼치 구이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 도톰한 살을 겉은 바삭할 때 밥에다가 싹 이만큼 두툼하게 딱 거기에
그 고소하고 아주 아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철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생선이 밍밍하다, 기름기가 빠졌다, 곧 비린내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예. 동해는 독도새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독도새우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독도에서만 잡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독도새우란 게 특정 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잡힌 3가지의 새우를 통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닭새우, 꽃새우, 도화새우. 도화새우. 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꽃새우와 가짜 꽃새우를 속여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것까지 아세요? 아 저는 이제 아니 근데 새우를 진짜 많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니까. 또 새우를. 꽃새우가 연안 꽃새우가 있고 독도 꽃새우라고 또 구분해놨어요. 어민들이. 같은 종인데 독도나 울릉도 그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잡힌 거는 씨알이 커요. 크고 더 달고 맛있어요. 남해는 돔 종류가 강세죠. 감성돔, 참돔, 돌돔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석화, 굴이 가장 맛있을 때죠. 아니 이게 좀 그 맛있는 이 고등어를 살 수 있는 팁이 또 좀 있다고 그래요? 사실 고등어하면 국민 생선. 마트나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와서 저녁에 구워 먹었는데 어떤 날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맞아요. 근데 어떤 건 그냥 그럴 때 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시기에 구매했는데 그런 차이가 났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고등어 종류의 차이입니다. 참고등어라는 게 있어요. 배가 은백색으로 강택이 있으면서 깨끗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라고 한다면 네. 그 옆에 같이 섞어서 파는 점고등어가 있어요. 전고등어요? 이 까만 점들이 이렇게 깨알처럼 박혀 있어요. 네.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같이 혼액돼서 이게 잡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팔 때가 많아요. 네. 이 둘의 제철이 바뀝니다. 여름에 되면. 아 그러면 그 전고등어는 여름에 맛있어요? 여름부터 9월까지는 점고등어가 맛있고 그때는 또 참고등어가 맛이 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부터 한 3월까지는 참고등어가 맛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말을 듣고 마트에 가서 참고등어 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정부 비축이라고 해서요. 네. 올해 정부 비축 품목은 고등어와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6개 어종입니다. 냉동고다가 다 이제 비축을 해두는 냉동 고등어를 시장에 풉니다. 해동해서. 그 해동된 거를 보면은 생물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아, 지금 잡힌 가장 맛있는 고등어구나라고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해동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아이 이거 뭐 너무 어렵네. 이거 뭐 일단 이거 해동한 거예요. 정부 물량입니까? 전문가처럼 이거 저 정부에서 푼 거예요. 일단 여쭤보고 아닙니다면 배를 보고 예. 예전에 그 안동 간고등어. 간고등어를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저는 그게 간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설마요? 아 잘 몰라서. 아, 정말요? 아니, 정말 안동에서 고등어를 갈아가지고 또 새로운 접근이시네요. 야. 자기야 그럴 수 네. 있는 거 아, 아니야? 그래요? 네. 맛있는 갈치 요것도 좀 고르는 법이 비싼 게 맛있다. 예.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아 맞습니까? 시장에다 마트 가서 토막난 갈치를 고를 때 토막난 단면을 유심히 보세요. 척추뼈를 주변으로 해서 핏기가 고여 있거나 불그스름하게 살이 이렇게 번져 있다. 그럼 덜 싱싱했거나 냉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토막이 나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일단 은비늘이 상처 없이 깨끗한지 일단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동공이 투명한 게 좋습니다. 하얗게 된 거는 냉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슥 한번 던져봐요. 예? 냉동이네요. 이렇게 딱. 어떻게 하셨을까? 네. 나 유재석 씨 어떻게 하셨을까? 같은 크기처럼 보여도 무게를 재보면 또 무게가 또 달라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무거운 걸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길이는 같은데 두께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지방질인데 이게 맛인데요. 보통 4지 정도만 되면은 한 마리 한 5만 원씩 하거든요. 팔찌 없습니까? 12지까지. 12지짜리까지 확인이 됩니다. 원래 갈치가 이 정도 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 쪽 남부 지방에 가면은 드래곤 사이즈라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하도 많이 남획이 되니까 사이즈가 점점 줄어서 지금 잡히는 건 이 정도만 해도 엄청 큰 거죠. 뭐 수산시장도 뭐 이게 몇 시에 좀 가야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렴하게 사시려면 새벽. 자 우리 장님들 들으셨죠? 저렴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새벽 4시. 그러니까 잠을 거의 안 주무셔야 그렇게 돼요. 되면 약값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싸게 산 걸로 오케이, 약 오케이. 사면 되지. 아 오케이. 직장을 출근하신다면 출근하시기 전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이거 많이 그래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장을 보고요. 요즘 있어. 회까지 떠주는 데가 있어요. 뭐 1kg당 3,000원만 내면은 회를 떠서 포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에 집어넣고요. 자기는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저는 예전에 한번 수산시장에 놀러 갔다가 마침 그때 출하 시간이고 경매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때 대게가 먹고 싶은데 사실 좀 대게가 비싸니까 이렇게 멀리서 봤어요. 근데 대게들 중에서도 막 다리 부러지네, 뭐 싸우다가 지네,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도 사면 좀 팁 아닙니까? 크게 손해보지 않는 가격이라면은 그런 건 구매도 괜찮죠. 그리고 죽은 것 중에 갓 죽어 나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와 가격의 천지 차이거든요. 죽었는데 이거 금방 죽은 것 같은 느낌. 그 갓 죽은 애들 예예예예 그 딱 임종 직전에 소비자분들이 시장 갔을 때 이렇게만 하면은 바가지를 좀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나요? 가면은 호객행위가 있습니다. 네. 삼촌 뭐 찾아? 몇 명에서 드시게? 몇 명 드시게? 얼마까지 알아봤어? 이거는 진짜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이건 정말 아니죠. 몇 명에서 드시게는 그때 몇 명에서 드시는지 알아야 양을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네. 이해는 합니다만은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일단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가서 고를 때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서 그럼 저는 그 얘기 하지 마요. 웬만하면은 내가 먹을 품목을 정해 가세요. 저희 4명이서 먹을 건데 광어 3kg 있어요? 얼마 이렇게.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하고 왔구나. 네,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저 예전에 어디 봤는데 자 삼촌 자 볼게요. 자 바구니 안 올려 우리는 바구니 빼고 요거만 물건만 올려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무게를 잴 때 이제 부정행위가 있는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손으로 누른다든지 꼬챙이를 이렇게 슬쩍 누른다든지 해서 그 무게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바구니 무게를 가장 많이 써요. 거기다가 턱하니 올려서 재는데 바구니 무게를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공제를 해도 한 일부분밖에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바구니하고 물무게나 빼달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소비자 걸리니까요. 우리는 수산물을 사러 온 거지 바구니와 물무게를 사러 온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말한 거는 사실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간혹 이런 반칙을 좀 쓰시는 분들이 몇 뭐 분들 쓰신 때문에 그런 거고 거죠. 사실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사실 그런 분들에게 사시는 게 제일 좋죠. 회는 양식보다 자연산이 맛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 싶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요? 제철이라는 개념이 한창 기름기가 오르고 살이 쪘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제철에 먹는 자연산은 양식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양식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1년 내내 양질의 사료를 투여해서 먹이거든요. 항상 살이 쪄 있어요, 얘들이요. 항상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을 한단 말이에요. 자연산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마셔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또 제철에 어떤 건 맛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양육 방식에 놓여 있는 애들이라 먹이 경쟁에서 도태된 일부 개체들은 며칠 동안 못 먹어서 홀쭉한 애도 있어요. 근데 좀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들 그러네. 왕성하게 막 먹이 활동하고 막 지사를 찍어놨더니 우리가 다 잡아먹는 거. 아니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먹을 때 맛없는 애들은 다 이렇게 막 먹이 활동도 못하고 이런 애들 아니에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류로 태어나면은 잘 먹지 말아야겠네. 그래 안 잡히지.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기껏 숨어가지고 이만큼 커졌는데 잡히는 것도 그것도 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산물 질리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이 나가서 외식을 하면 무조건 고기를 먹습니다. 수산물 안 드시고요. 그래요? 회가 이런 게 있어요. 회랑 초밥은 어떤 날에는 정말 미친 듯이 당기는 날이 있어요. 맞아. 꼭 먹고 싶어요. 그런데 고기는 늘 먹고 싶어요. 하나 명언 나오나요? 예. 회는 미친 듯이 먹고 싶을 때가 있으나 고기는 늘 먹고 싶다. 예, 우리 작가님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뭐 공통으로 좀 여쭤보고 있는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끼를 드신다면 뭘 드시고 싶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끼.
너무 어렵네요. 굶고 가실래요? 지금 회를 선택할까 아니면 스테이크를 선택할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 저는 스테이크일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수산물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수산물 안 드시기가 좀 그래서 그러신 거죠? 어느 부위 제일 좋아하세요? 고기? 일단 채끝을 좋아합니다. 아, 채끝. 예, 채끝 스테이크. 이 생을 마감하기 전 채끝 스테이크. 아, 그것도 뭐 괜찮죠. 아, 재밌는데요? 채끝으로 끝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아, 재밌어요. 네. 채끝. 수산물 전문가 김지민 작가님은 네. 자, 채끝 스테이크로 생을 마지막 식사를 8년간 감자 과자만 연구한 베테랑입니다. 부연 감자연구소 황순원 연구원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실제로 과자 회사에 감자만 연구하는 연구원이 계실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감자만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감자 원재료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거의 한 33년의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감자 연구원은 그 몇 분이나 계세요? 뭐 저같이 뭐 감자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원료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네. 감자 연구소에 한 10여 명이 있고요. Als wir uns zum ersten Mal küssten, Baby. 아, 그분들은 진짜 감자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군요. 감자만 예, 못 빠져서. 아, 근데 약간 그때 얼굴 표정에 좀 약간 이제 좀 지겨워하시는 듯한 느낌이 아니요. 아닙니까? 감자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자, 과자도 무지하게 많이 드셔보셨겠네요. 그렇죠. 예, 많이 평가도 하고 많이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감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자 제일 좋아하는 게 조금 대답이 너무 기계적이어서 좀 약간 감자 아니죠? 아, 조금 긴장돼서 그래요. 아, 그러신 거죠? 저도 이제 감자칩을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감자 과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이번에 그 스테디셀러 이제 오리지널 맛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감자를 좋아합니까?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아주 좋아하고 최애 감자는 뭐 과자는 같이. 아니, 야, 초콜릿 이런 거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진짜. 뭐 어디 마트에 데려다놔도 아, 무조건. 야, 연구원님 대단하다. 와. 그냥 기본 맛을 가장 좋아하시는군요, 아이분. 그 친구는 뭐 오리지널 맛부터 해서 어니언 맛 뭐 다 시즈닝 다 좋아하고요. 시즈닝 다 좋아하고요. 예, 예. 감자 두 분 과자를 아직도 좋아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회사에 감자 과자가 한 종류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풋바치 위에 뭐 치, 뚝 감자치, 해감자, 감자, 감 그리고 또 리얼 치즈 칩 그리고 톡 그리고 석 감자 이렇게 해서 총 9개 정도가 있다고 예, 저희 홍보팀에서 꼭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일단 나오기 전에 교육을 좀 받으셨나요? 아, 교육까지는 아니고 예. 살짝 뭐 흘러듣는 아, 그 얘기를 정도. 조금 예. 이런 건 좀 조심하셔라. 뭐 이런 것도 좀 얘기 들으셨어요? 일부 좀 있죠. 뭐를 아, 좀 뭐 상대 경쟁 회사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조심하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언급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없다. 예. 그럼 혹시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라이벌이요? 네. 국내에 있나요? 저희 지금 이름이 예? 자사 감자칩이 뭐 당연히 최고라고 뭐 각자 뭐 회사에서는 뭐 다니시는 분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몇 번 돌려보겠는데요.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국내에 있나요? 국내에 있나요? 이거 이 장면만 몇 번을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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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아니 근데 이게 또 타사의 그 과자나 이런 것도 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뭐 신제품 나오거나 그럴 때 궁금해서 이제 뭐 먹어보고는 하는데요. 예. 굳이 뭐 제 입맛에 맞는 것은 그건 어떠세요? 에이스. 그게 이제 품질적으로는 우수하죠. 예. 예, 예.
안 신기해, 안 신기해요? 예, 눅눅해진 과자를 다시 새 것처럼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과자가 눅눅해지는 건데요. 뭐 그럴 때면은 뭐 보통은 이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10초, 15초 정도만 좀 돌려면은 그 눌러붙었던 수분이 이제 증발하면서 다시 좀 바삭한 식감을 그래요? 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팁인데요, 이거? 하지만 이제 뭐 며칠씩 개봉돼서 있는 상태라면은 그건 힘든가요? 이미 기름하고 공기가 이제 산화돼가지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편의점 가셔가지고 다시 맛 좋은 감자 드시는 게 좋을 것 다시 같습니다. 사 먹으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연구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 식용 감자를 가지고 그리고 또 수입된 감자를 가지고만 이제 감자칩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자칩의 이제 품질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좀 편차가 생긴다는 예, 얘기예요. 예. 좋은 제품은 좋은 원재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원칙 하에 저희 감자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감자 연구소가요? 강원도 평창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역시 뭐 기업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감자가 주로 또 강원도에서 또 굉장히 좋은 감자들이 예, 좀 굉장히 맞습니다. 많죠. 국내 감자 연금이 시감자 생산의 메카가 바로 이제 강원도 거기죠. 평창의 이제 대관령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곳이 이제 해발 고도가 높아서 외부의 병해충 유입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감자 연구나 시감자를 생산하는데 뭐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많은 감자들을 모두 이 연구소에서 다 재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다 직접 재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전국에 뭐 한 400여 계약 농가, 계약 재배 농가하고 약 300만 평 규모로 계약 재배를 통해서 원료를 감자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감자칩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감자도 따로 있습니까? 뭐 대서와 두백 품종으로 원료 감자를 생산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두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 전분 함량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칩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식감적으로 더 맛이 있고 감자칩 색깔도 밝게 표현이 돼가지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더 먹음직스러운 아 그래서 감자칩들이 그렇게 색깔이 하얗게 막 이렇게 나오는구나. 맛을 이제 오감으로 느끼니까 시각적인 네. 맛 예,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뭐 하고 보시면 회사에서 뭐 며칠 교육을 하셨나 봐요. 이거 뭐 예, 상당히 한 17년 이상 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제가 그 칩을 먹었거든요. 맥주랑 딱 해서 한 잔 먹고. 또 그르릉 안 네, 했어요. 어제는 그러면 안 하고 그냥 해서 칩칩칩칩 하면서 맥주 한 잔을 많이 맛있어요. 칩칩칩 하면서. 그거 거기다가 치즈 뿌려가지고 렌즈 돌려서 먹어도 맛있어요. 특히나 그 오 하는 감자 있잖아요. 아 예. 네, 그거는 예. 이제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거는 저도 많이 해보시죠. 애용합니다. 그 오지 치즈 이렇게 알죠. 네. 품종에 따라서 뭐 이제 국물 요리에 또 어울리는 감자가 있고. 예, 맞습니다. 이제 좀 국물 요리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알려진 품종이 이제 숨이나 뭐 조풍 이런 품종인데요.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수분이 많고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감자류입니다. 찌개에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닭볶음탕이나 뭐 감자탕, 감자국 이런데 뭐 이런 국물 요리에 적합한 예전에 그 돼지 감자도 맛있던데 돼지 감자. 뚱딴지라고 부르는 돼지 예, 뭐 감자 차로도 먹고 약효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먹는 맞아. 건데, 예, 예. 예. 우리나라도 이제 감자가 좋죠. 북한도 감자가 좋다고 그러는데. 네, 북한도 대홍당 왕감자. 예, 맞습니다. 감자가 예. 거기가 이제 북한에서는
영건님한테 대홍단 왕감자를 왜 얘기를 해?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감자 왕감자 한참 이슈가 됐다. 예. 아니 감자 진짜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국내 국민들의 1인당 소비량이 한 15kg 정도 연간 소비량이 연간? 그렇게 되는데 저는 적어도 한 4-5배 정도는 더 먹지 않을까. 야, 감자를 뭐 쪄먹는 거를 주로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감자전을 좋아하십니까? 뭐 어떻게 드시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 뭐 감자전을 가장 좋아하고요. 예. 예, 비 오거나 이럴 때 이제 막걸리 한 잔과 같이 드시면은 감자전 맛있죠. 저도 감자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감자전 참 좋아요. 저는 간장에다 청양고추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맛있죠. 감자전이 또 갑자기 확 땡기네요. 감자전 맛있어요. 저는 감자 튀김 정말 좋아합니다. 감자 튀김. 케첩에다가 딱 예. 갓 튀겨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예. 튀겨냈을 때 털털털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예. 야, 그 뜨거울 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가공용 감자를 좀 구하실 수 있으면은 집에서도 쉽게 하시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집에서 이제 그 정도 크기로 이제 썰어서 감자 이제 높은 온도 맞춰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 정도면은 그냥 사 먹는 게. 그렇죠. 집에 또 기름 다 튀고. 혹시나 죽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어떤 과자를 하나 먹어야 된다. 딱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질문이 좀 마지막에 딱 죽기 전에 유언 한마디 하시고 과자 한 입 하고 가자. 근데 죽기 전에 과자를 먹어야 돼요. 과자 먹어야 돼요. 거기가 또 여기 지금 오늘 땅콩. 왜 땅콩을? 땅콩도 제가 좀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예, 최애 2번째. 땅콩도 참 맛있어요. 예, 맞습니다. 질리지 않고. 네, 저 땅콩 안에는 땅콩 안 먹고 겉에만 먹을 때 있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래서 겉에 것만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함께 먹어야 돼요. 예. 겉에 것만 먹으면 약간 땅콩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주변이나 내가 개발한 세상에 없는 레시피가 있으십니까? 가끔 뭐 저녁 시간에 아내가 그 감자 와플을 좀 만들어 주거나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뭐 아내가 직접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가끔 해주는데 와플 기기에 이제 위아래 이제 버터를 살짝 바른 다음에 삶은 감자 원형 그대로를 눌러서 한 4-5분 정도만 더 구워주면은 그걸만으로 이제 감자 와플이 맛있겠다. 야, 그럼 한번 해보시죠. 와플 기계부터 또 사야 되네. 근데 일이 좀 커지죠. 와플 기계. 이게 또 커지네. 이게 많이 저렴해져가지고요. 뭐 크게 부담 안 되니까. 그래요? 근데 와플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빵도 거기다가 해서 먹고. 요즘 그 와플 기계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도 그렇고. 와플 기계 사실 거예요? 아니요. 혼자 사니까 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뭐 저에게는 뭐 지난 한 2014년도가 뭐 제가 많이 의지했었던 저희 아버지가 뭐 7월달에 갑자기 병을 확인하시고 한 달도 못 채우시고 급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이런 건가? 가족들한테 뭐 인사도 드리러 못하고 이렇게 뭐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좀 인생의 아주 쓴맛 뭐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병이 있다라는 것을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뭐 7월 초에 아셔가지고 8월 초에 이제 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해 이제 뭐 하반기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또 이게 눈물이 좀. 예.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많이 뵙지도 못했었고, 뭐 그 한 달 중에는 또 중국에도 한 일주일 이상 또 출장도 갔다 왔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가실 줄 몰랐던 거죠. 예. 그렇죠.
있습니까? 뭐 그냥 가끔씩 뭐 항상 아버지께서 저한테 장난스레 이제 촌놈이라고 오늘 부르시던 그 말씀이 좀 계속 좀 가끔 듣고 싶습니다. 예. 아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지만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죠. 또 이상하게 그 6월부터 뭐 10월까지 뭐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그 교육 대상자로 선발돼서 뭐 참여를 했었는데 뭐 저는 뭐 아버지를 여였다는 뭐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여가 시간 빈틈을 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냥 좀 그 힘든 걸 좀 잊어보고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뭐 최종 평가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이 또한 뭐 그 당시 아버지께서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뭐 마지막으로 선물 주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또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막 꼭 속된 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거든요. 막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묵뚝뚝하기 그지없으셨던 분인데도 뭐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생각만 해도 조금 뭐 감정이 올라오고 뭐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가셔가지고. 예. 백만 원 타시면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인생의 반쪽인 아내분과 제가 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전액을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뭐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가족분들 혹시? 오늘 혼자 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강릉에서 와가지고요. 예. 있습니다. 온 김에 뭐 좀 뭐 식사라도. 식사라도 뭐. 이곳이 성수동이라서 감자탕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감자탕 맛집이 있어요. 예. 감자 또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감자탕. 제가 이제 이 근처 건국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요. 그러세요? 주변은 조금 알기 때문에. 여기 뭐 여기 뭐 또 저는 괜한 저희가 괜한 얘기했네요. 여기 또 건국대학교 나왔으면 여기 뭐 또 거의 홈타운이에요. 그러네요. 자 박세영 팀장님이십니다. 아유. 집에 요거 이제 참치 떨어지면은 약간 좀 불안할 때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좀 이렇게 자취를 하시거나 그러면. 그러면 꼭 이제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항상 구비가 딱 돼 있더라고요. 요게 그 참치캔이 우리나라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처음 참치캔은 1982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에 나왔군요. 네네. 동갑이십니다. 그러네요. 참치랑. 오. 그게 대한민국 처음으로 최초의 참치캔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참치캔은 좀 없었죠. 참치캔은 없었고요. 꽁치캔은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참치가 굉장히 고가의 고급 어종이라서 맞아요. 국내에는 참치가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아니 이게 지금까지 그 참치캔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39년간 지금 누계로 약 68억 캔이거든요. 68억 캔이요? 68억 캔. 캔을 하나하나 일렬로 했을 때 지구를 14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게 다들 그런 게 있으시네. 예? 아니 그 39년 전에 어떻게 이 참 큰 참치를 캔에다 넣을 생각을 했을지가 참 궁금하긴 해요. 그게 그룹 지금 창업자이신 회장님께서 그 당시 이제 원영업을 하시다가 맞아요. 참치를 잡아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참치캔으로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있었구나.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식탁 위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처음 발매가 진행된 겁니다. 참치캔이 그 당시 한 얼마 정도 했을까요? 이게 초창기에 처음 출시됐을 때는 가격이 1,000원이었거든요, 판매가가. 1,000원. 네. 그 당시에 짜장면 판매가가 400원에서 500원. 그러면 정말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거든요. 맞아요. 짜장면 내가 500원에 먹었거든요. 82년도에. 그래서 우동 600원. 진짜요? 네. 그런 적이 있었구나. 네. 그렇게 치면 이제 참치캔 거의 10,000원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를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때 참치가 공급이 좀 적었고 그 어획 기술도 좀 덜 발달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고급 식품으로 좀 인식된 게 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나요. 그 참치캔 처음 나왔을 때
친구들이 도시락 반찬으로 이거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참치캔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거 까가지고 친구들하고 도시락 반찬으로 맞아요, 진짜 많이 맞아요. 먹었어요.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락으로 이제 참치캔에 싸우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일도 있었다고. 맞아요. 도시락 그 진짜 이거 한 캔 까면은 난리 났다니까요, 친구들이. 이게 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이 반응이 이게 처음에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에는 소고기가 굉장히 맛이 좋고 영양분이 좀 많다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착안하셔가지고 참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쇠고기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캐니다에서 온 참치 살코기 캔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맞아. 네, 살코기 캔. 살코기 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살코기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분들도 딱 까보니까 정말 소고기 같이 살코기가 가득 들었고 맛도 좋으니까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좀 1,000원이 높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중상층 이상 그 드시는 좀 약간 고급 식품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서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여기 들어가면 원양어선을 꼭 타야 되는 게 무슨 그 뭐 이렇게 과정처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건? 그거는 이제 회장님께서 네. 자기 본인들 자식들이라든지 손자들까지 이제 원양어선을 집안의 다- 어떤 그 네, 그리고 공장도 몇 달 동안 일을 네, 직접 그러니까요. 현장에 다 체험을 네. 꼭 시키시는 현장을 알아야 된다. 네네네. 아 직원들도 다 타는 건 아니군요. 왜냐면 원양어선이 막 먼 태평양 네네네. 먼 바다 나가서 막 파도가 그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다큐멘터리? 어우, 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배 위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짜 되게 한 번 나가면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거든요, 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바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1년 동안 잡아오는 거예요? 네. 이게 한 번 나가면 이제 선망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반선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를 옮기면서 선망선을 계속해서 잡는. 참치들을 갑판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터질 듯이 한가득 담겨 올라오는 참치들. 예상대로 100톤가량입니다. 만선이 되면 가까운 섬에 입항해 냉동된 참치들을 운반선에 옮기고 다시 바다로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그 한 번 나가면 한 참치는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한 번 나가면 1년에 그 10,000톤에서 15,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참치캔 150g 기준으로 하면은 한 36만 캔? 그게 적지 않은 양이 나오시죠.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쪽에서 참치캔만이 아니라 참치 뱃살이나 이런 것도 뭐 회로도 먹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완전 다른 겁니까? 네, 좀 다릅니다. 어종도 좀 다르고요. 참치캔을 만드는 어종이 있고 또 횟감의 달라요. 어종이 또 있고. 이게 이게 어떤 어종입니까? 이게 참치는? 저희 참치캔을 만드는 어종은 이제 가다랑어라 해서 2에서 한 10kg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제 횟감은 이제 참다랑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참다랑어. 예. 사람보다 훨씬 더 이만한, 커가지고 비싸게 팔고 있는 그런 어종도 있고. 이게 좀 그 통조림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까? 바다에서 이제 참치를 일단 잡아야죠. 네. 그다음에 그걸 바로 배 안에서 냉동을 바로 냉동을 얼려요. 네. 바로 급속 냉동을 해서 그게 이제 공장에 들어오면 해동을 한 후에 찝니다. 바로 쪄요. 네, 바로 찌고 참치 머리랑 뼈랑 장가시 이런 것들 다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네네. 공장이 한 200여 분이 계세요. 다 사남손이 다 거쳐서 진짜 한 땀 한 땀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100% 저는 핸드메이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순살코기만 캔 안에 순식물성 기름하고 뭐 야채즙하고 넣어가지고 밀봉하고 멸균하는 과정을 통해서 했거든요.
아 기름을 거기 일부러 넣는 거군요. 네네네. 조금 육질이 좀 부드럽게 하기는 게 이제 기름의 역할이거든요. 아. 이게 결결이 이렇게 돼서 참치 같은 경우는 바로 먹는 것보다 저희 내부로는 이제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그 기름이 육 사이에 이게 잘 스며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맛있습니다. 아 왠지 모르게 이제 저도 그렇고 기름은 좀 다 버리고 먹거든요. 네네네. 어떤 분들은 기름을 같이 먹어도 된다. 기름은 짜서 버려야 된다. 뭐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치 캔 안에 있는 기름은 카놀라유라서 아, 그 카놀라유예요? 유채꽃에서 추출된 추운 식물성 기름이고 이미 시판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먹어도 전혀 이상 없고요. 차라리 저희는 이제 김치찌개 할 때 참치 캔 국물을 이렇게 딱 같이 따르면 감칠맛. 참치 김치찌개 먹고 싶다는 생각 확 들었었거든요. 참치 김치찌개에다가 달걀 프라이 하나 반숙 딱 해가지고 딱 얹어가지고 턱 터트리자마자 국물 딱 뿌려가지고 김치 딱 올려서 참치하고 딱 해갖고 한 숟갈 탁. 기가 막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참치 크래커 좋아하거든요. 아, 네. 마요네즈에다가 마요네즈 옥수수, 섞어서? 양파, 뭐 샐러리 이렇게 해서 쓱싹싹싹싹 해서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거기 계신 분들만 아는 참치 레시피가 좀 있습니까? 레시피. 뭐 저희가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미역국이 참치 미역국. 참치 미역국도 은근히 괜찮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맛있을 것 같은데. 딱 미역하고 끓이면 딱 끝나는. 참치는 이렇게 요리도 좋은데 전 진짜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먹냐면 이제 조미김에 참치 딱 얹고 마요네즈 살짝 얹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 파는 게 참치김밥 심플한 맛이 딱 많이 나요. 오,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기가 이제 구우면 집에 좀 냄새도 날 수 있고 기름이 튀어서 좀 번거로운 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참치도 살코기니까 상추쌈에 살코기 한 다음에 또 쌈장하고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딱 싸가지고 먹는 거죠.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예전에 그 튀김우동 있잖아요. 네네. 그거 그 용기면. 네네. 그 튀김우동의 그 참치가 딱이에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기름 같이 넣으면 맛 없고 살코기 기름 맛, 빼야 살코기 돼요. 맛. 딱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만 딱 넣어서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국물이 깊어집니다. Era un jueguito entre tú y yo, de inocentes amiguitos jugando al amor. 팀장님은 몇 년간 참치를 담당하셨어요? 저는 참치를 한 6년간 담당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맛 개발부터 해서 소비자 접점까지 마케팅 업무의 전반적인 수행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새로운 맛을 또 계속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팀장님은 어떤 아이디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게 좀 엉뚱할 수는 있는데요. 좀 이게 저도 다양한 맛에 바로 먹는 참치가 참 좋겠다 해서 이제 저 초코 참치? 나 속으로 좀 약간 민초 참치. 민초 참치 말까? 민초? 아 지금 그 고추냉이 참치 이런 거 다 딸기 참치 네. 아이디어 중이에요 이게요? 딸기 참치요? 아 근데 딸기 참치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네, 이 젊은 세대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청양마요 참치 있어요? 청양마요 맛있다. 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중에 하나 있었어요. 좀 매운 맛. 청양마요 참치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밥에다 비벼 먹기도 딱 좋고. 네, 전 맛이 진짜 김치에다가. 맛있거든요. 네. 청양이면 또 매콤한 맛. 네.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시기적으로 로제 요즘 또 뭐. 아, 로제 좋죠. 로제 참치. 네, 네. 네. 아이디어를 지금 다. 네. 저희는 쌀과 곡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 햇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렇게 벼농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회사가 논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농협이랑 계약을 맺어서 쌀을 구매를 하고 있고 매년 또 지역 품종마다 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작년도 쌀이 다르고 올해도 다르죠, 내년도 다르죠.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을에 수확철이 되면 수매 점검을 떠납니다.
그 전국을 다 다닙니까? 그죠. 전국에 한 20곳 정도 되는 미국 종합 처리장을 가는데 저희가 그 쌀의 모든 품질 특성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햇반으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도정부터 모든 공정을 다 세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그 즉석밥이 어떻게 좀 만들어지게 됐는지. 햇반이 1996년에 출시를 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이게. 제가 5살 때. 아, 예. 이제 그 맞벌이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자레인지 보급률이 증가를 했죠. 사실 그 처음에 즉석밥이 나왔을 때 이게 뭐 전자레인지 몇 분 돌려가지고 이게 밥이 맞아요. 그 맛이 나나 했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한 몇 년은 이게 큰 반응이 없다가 뭔가 좀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가 순품 그때 그 산부인과.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예, 순품 맞아요. 산부인과 주연분들을 지명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하면서 네, 그때 이후로는 꾸준히 잘 매출이 팔렸어요.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석밥이 그동안 얼마나 좀 팔렸습니까? 지금까지 출시되고 누적 판매량이 37억 개고요. 그 쌀로 37억 따지면 개. 450만 가마니. 와.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1초에 17개씩 팔리고 있어요. 그 지금도 이거 뭐 최소망 연구원님은 그렇죠.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 예. 지금 옆에 좀 상대 좀 지금도 팔리고 있다고요? 지금도 팔리고 17초 되면 하나씩 팔리는 거예요? 아니요, 1초에 1초에 17개? 아까부터 연구원님은 제로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이거 계속 이렇게 써. 이거를 계속. 예. 지금 1초에 몇 개 팔렸습니까? 모르겠어요. 누적 판매량은 지금 3억 봉 정도 판매. 3억 봉.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 연구원님께서는? 저는 국물 요리를 이제 제품화해서 상온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되면은 소비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지금 막가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 국탕찌개가 가짓수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네, 국탕찌개가 지금 24종.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뭡니까? 지금 매출 순위로 보면은 사골곰탕. 맛있죠. 육개장. 그리고 소고기 미역국 순으로. 그럼 혹시 궁금한 게 연구소에 계시면 그 국물 드시면 밥하고 같이 드셔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반찬은 안 드십니까? 반찬까지 같이 먹게 되면은 이 맛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하지 수가 없어서. 근데 이게 저기 국물 같은 거 먹을 때는 밥 말아가지고 일단 김치 하나 얹어서 먹어야지 이게 또.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 국물만. 아니 그저 연구원님이 처음 개발한 국물 요리는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육개장을 같이 개발했어요. 저기서 뭐 또 육개장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근데 육개장의 아버지. 예. 이게 사실 육개장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늘상 우리가 또 많이 먹고 그만큼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육개장에 대한 그 또 우리 나름대로의 네네네. 입맛을 맞춘다는 허들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이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에 소비자 조사 80명 이상의 이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지만 출시가 됩니까? 네. 육개장 그 만드실 때 가장 좀 중점을 둔 부분은 뭐가 좀 있을까요? 그 전문점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을 해낸 점은 원물 식감을 살릴 수 있는 통대파 형태, 그리고 시즌 양지살, 그리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되게 육개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칼칼한 맛을 원하셔가지고 그 칼칼함. 네, 그런 속성들을 다 뽑아가지고 개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육개장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가보셨습니까? 대부분 이제 다녀오고 그 중에 이제 맛있는 데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가 인옥, 그리고 매동 육칼. 매동 육칼. 네. 가시면서 뭐 이렇게 드시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뭐 이렇게 기업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르르 갔다가 뭐 반 공기도 안 먹고 그러고 나오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 또 가야 되니까.
아니 그 저기 즉석밥 용기 밑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한간에는 이게 좀 뭐 양을 줄이기 위한 그렇죠.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이거 움푹 들어가게 해갖고 양을 줄이는구나. 예, 이런 또 얘기가 좀 있거든요. 아니 중량이 정확히 적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고. 없고. 네, 바닥이 이렇게 움푹 파인 이유는 전자레인지 돌릴 때 안까지 열이 빠르게 전달이 돼서 빠르고 고르게 열이 밑에서 전달될 데워질 수 있도록. 있게끔. 네네. 아니 이게 또 그 즉석밥을 가지고 볶음밥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렌즈 안 돌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게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렌즈 안 돌리고 그냥 그 후라이팬에 열로 가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겉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름기로 약간 이거 표현이 안 돼요. 코팅이 되고 나온다. 예. 잘 코팅이 되고 밥알은 이제 촉촉해지는. 그러니까 퍼지지 않는 맛을 느낄 수 있죠, 맞죠? 네, 말씀하신 대로 볶는 과정 중에서 열이 충분히 가해지기 때문에 그냥 해서 볶아 드시면은 고슬고슬한 그 고슬고슬한 느낌을. 볶음밥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거는 이제 뭐 크림 리조또나 토마토 리조또 같은 거를 만약에 집에서라도 해 드신다고 하면은 그냥 그 상태로 넣어서 이제 끓이면 그 죄송한데 연구원이세요? 그 연구원님께서 좀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 혹시 경쟁사 제품이지만 이것만은 좀 인정한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짬뽕을 좋아하는데 그게 밥 제품으로도 있거든요. 짬뽕 밥. 그래요. 네.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기업끼리도 얼마나 또 치열하게 뭔가 또 경쟁사 제품을 뭐 한번 볼까? 먹는 순간 좋다. 아니 그 좀 식당 가실 때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맛 평가를 하고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해요? 지난주에도 추어탕 집을 갔었는데 근데요? 와이프가 먼저 먹고는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냄새만 맡고 이거 흙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 정도예요? 그때 와이프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자기는 있죠. 맛있게 먹는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러니까. 네. 저는 식당 가서 뭐 반찬 나오면 다들 막 반찬 먼저 먹는데 이제 입이 깨끗한 상태에서 밥 한 숟갈 먹고 그리고 진짜 연구원뿐만 아니라 이 식품 업계 종사자들은 마트 가면은 저희 제품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근처를 서성이면서 누가 사시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빼가시니까 뒤로 밀려서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여사님이 내 새끼들 정렬해놓은 김치 쪽에서 또 오늘 김치 개발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김치 개발팀 이름에 맞게 이제 김치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요. 이제 기존 제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 제품들이 이제 계속 일정한 맛이 나오게끔 관리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이제 주로 하고. 그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일단 제 집에 묵은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에 이렇게 좀 씻어가지고 꾹 짜서 이제 넣고 거기에 뭐 아가미 시럽까지 아니더라도 뭐 꿀이나 뭐 설탕 뭐 이런 것들 뭐 한 스푼 정도 넣고 MSG 좀 넣고 청양고추 보통 집에 다져가지고 냉동 보관해 놓잖아요. 그거 이제 큐브 하나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한 다음에 프라이팬에 버터 진짜 맛있더라고. 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자글자글하게 해서 먹으면 밥 반찬으로도 딱 좋고 밥 먹고 나서 이제 맥주 한 잔 할 때 쭉 이어서 이제 먹기 좋아요. 너무 맛있겠다. 네. 집에서 손님들 오거나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반찬으로. 꽤 인기가 좋아요. 이거 어떤 맛이에요? 나 이거 이거 궁금한데. 뭐 상상하시는 딱 그 맛. 새콤새콤한 묵은지에 면서도 짜고 아삭거리고 MSG도 좀 넣었으니까 김치찌개 같은 느낌의 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면서 기름진 또 버터가 있으니까 MSG랑 고소하면서 그 맛을 감아주면서 맛있어요. 야, 맛있겠네. 맛있겠다. 오늘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러면 혹시나 뭐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네, 김치 맛집 뭐 있습니까? 화곡동에. 화곡동? 전 화곡동 출신이니까. 네. 그 웰빙 반찬이라고 반찬 가게가 있어요. 웰빙 반찬? 오 재밌다. 예. 웰빙 반찬. 한국 전통 김치를 파는데
상호명은 또 고급진 느낌. 저도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진짜 제가 저는 파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아, 파김치 맛있지. 저도 파김치 좋아하거든요. 저 그냥 궁금한 거 네네. 하나 있는데 김장도 할 수 아세요? 김치 담글 줄 아세요? 네네. 1년에 한 500포기 정도? 댁에서 하세요? 집에서는 절대 안 하고요. 회사에서. 아, 회사에서? 네네. 집에서는 왜 절대 안 하세요? 사 먹으면 되니까요. 이런 노래 있죠.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김치가 없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 김치가 없으면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새롭게 좀 노래를 접목해서? 네. 좋네, 좋네.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지금은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긴 한데 뭐 어떤 음식이랑 먹어도 사실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잖아요. 뜨끈한 밥에다가 김치 하나면. 어디에 드시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라면에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진짜 뭐 라면 그게 그리고 사실은- 국수, 예, 그게 진리인 것 칼국수, 같아요. 뭐 잔치국수. 예, 저는 이제 칼국수에 먹으면 와 왜 이렇게 맛있을까?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있네. 김치 안 들어간 뭐 요리가 없을 정도니까. 김치 개발자분들끼리 쓰는 뭐 이런 또 거기 업계 용어들이 좀 있습니까? 네네. 예전에 그 김치 어디 드라마에 네. 그 김치로 싸대기 있죠. 유명하죠. 있었어요. 유명하잖아요. 그래. 그때 이후로 김치 실험을 할 때 팽창 실험도 하거든요. 김치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극도로 막 부풀기 직전까지 봐요. 걔가 이제 잘못하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럼 김치가 막 사방에 튀죠. 네, 싸대기를 팍 때리거든요. 그때 이제 싸대기 맞았어. 김치 싸대기 맞았어. 막. 연구하다 이렇게 그렇게 됐어. 터졌어. 네네. 우리도 뭐 업계 용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좀 꼬인다. 뭐 꼬인다, 뭐 무대를 찢는다. 근데 뭐 무대를 찢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저는 뭐 잘못 찢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 잘 잡고 하시는 거. 그럼요. 지금까지 그럼요. 저도 뭐 업계에서는 약간 안 쓰기에는 아쉽고 또 썼더니 좀 아쉽고. 네, 그래서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써요. 그냥 아쉬워. 그래서 다음에 근데 또 생각나.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로 좀 쭉쭉. 그래도 조셉도 그 좀 이쪽 업계에는 어느 정도 좀 입지가 좀 있죠. 네네네네. 네. 회사 내에서 차장님의 입지가 좀 어떻습니까? 저도 입지가 있죠. 어느 정도 좀 팀 있나요? 내에서 배추로 비유를 하잖아요. 네, 배추로 비유를 하자면. 속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피니까. 네. 요 옆에 한 3-4장 정도? 김치 속에 3-4장 정도 겹이다. 그 정도에 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푹 익은 김치가 어떤 인생의 최고라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숙성 단계입니까? 왜? 제가 할 일 하는 겁니다. 네. 네네. 이 친구는 저는 감정의 여운을 끌고 가지 않아요. 예.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막 김치 생각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까? 김치로 봤을 때. 김치로 겉절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아니 죄송해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물을 익었습니까? 이제 딱 만들어 가지고 네. 잘 익혀 먹어야지라고 할 때 갓 담근 생생한 그런 김치가 아닐까. 그 정도 시기. 좀 오래 전통 김치 딱. 어떠세요? 네네. 오리지널 전통 김치. 오리지널 전통 김치. 오래 전부터 깊게 숙성된. 천연의 맛을. 비싼 김치, 왕김치, 김치왕. 왕김치가 어딨어, 조셉. 뭔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을 것 같아요. 최고잖아요. 조셉은 본인이 어떤? 저는 뭐 거의 겉절이. 아니죠, 아직 겉절이는 아니에요. 어떤? 조셉은 잠깐만 이거를 그냥 먹고 아니면 찌개로 끓여 먹을까?
아니면 이걸 좀 썰어서. 근데 또 아니 김치전을 해 먹을까? 또 다양하게 쓰여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아 너무 재밌네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냥 궁금한 게 야, 김치 좀 보내줘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도 이거 저 큐카드 이거 원래는 엄격한 의미로 여기 저 제작진 거잖아. 근데 준이 가방보다 깜짝 놀랐잖아. 이만큼 있어요? 내가 하는 프로그램 큐카드를 이만큼씩 갖고 다녀요. 주변인들이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 로고 박힌 거 달라 그러니까 이만큼씩 달래가지고 막 사인해서 주고 그러거든요. 서로가. 예. 혹시 여기 올 때 회사에서 이 부분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라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저 이런 거는 조금 많아요?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그렇지. 아 최대한 너무 직접적이면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옷 같은 거 이걸. 어떤 거요? 옷. 그래서 이게 좀 전라도 김치 색깔. 여기서 한번 여쭤봐야겠네. 이제 나오네. 맛집 베네핏 우리 직원분들은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할인도 되고 막 이런 거 있던데 없습니까? 할인 직원 할인 있죠 물론. 아 있어요. 네. 품목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뭐 기본 15%에서 30% 정도는 상해요. 네. 저희 회사가 지금 종합식품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제품들이 다양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명절, 설, 추석 명절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아주 빠방하게 막 2만 원 상자에 선물 세트로? 네네 선물 세트를 직원들에게. 이만큼입니까? 네 진짜 이만큼. HMR 제품들, 뭐 저희 회사 제품들이 엄청 가득 들어있거든요. 이야 좋구나.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지 또 다른 복지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유로운 회사 문화. 자유로운 목소리 왜 이렇게 잦아들었어요? 목소리가 이만큼. 자유로운 회사 문화? 그냥 자유로운 회사 문화? 일단 뭐 제가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만 해도 큰 복지고. 알겠습니다. 자유로운 회사 문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여기 저기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 홍보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베테랑 연구원, 김치 연구원을 찾는다. 유퀴즈에서. 유퀴즈에서? 와 나지 그럼. 그럼 나라고 생각하셨어요? 막상 나보니까 어때요? 좀 부담스럽네요. 회사에 네네네. 이걸 좀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세요? 쉽지가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사장님은 어때요? 좀 인간관계 좀 하는 거 좀. 뭐 쉽지 않죠. 근데 사람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워낙 사람들이 어울려서 놀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대화 나올 때 보니까 그렇게 사람 좋아하시는 거 같잖아요. 지금 별로 못 느꼈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진짜 계속 옆에서 뵀는데 이승철 옆에서 계속 보여주시네요. 날좀 바라봐. 말투는 또 약간 유명재 씨예요. 말투 최근에 유명재. 또 그 황재성. 황재성 있다. 와 있어. 약간 우리 쪽에 좀 깐죽대는 스타일인데. 예. 또 누구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 닮았다고? 저 일본 후지와라 타츠야? 후지와라 타츠야? 왜 옛날에 데스노트 주인공? 왜 옛날에 데스노트 주인공? 있어요. 데스노트. 완전 있어요. 데스노트. 그 주인공 누군지 있어요. 알아요. 야.